네, 오늘 세 번째 건 시장 진단인데요. 특별히 추석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궁금해서 특별 게스트로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아 씨는 염 이사님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네. 사진으로 먼저 뵙고 네. 너무 낯익은 분이셔가지고 엄청 유명한 분이시구나. 사진과 실물은 어때요? 실물이 더 멋지시죠? 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뭐 아니라고 하는 거고. 네. 염 이사님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평상시 염 이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평상시요? 네, 왜 염불리냐, 뭐 예를 들면 뭐. 원래 주식을 좋아했냐, 뭐 첫 미팅은 언제 했냐, 뭐 궁금한 거 같잖아. 궁금한 거 좀 여러분. 네? 염불리는 좀 이유가 궁금한데. 그거 몰라요? 네. 네, 그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얘기해 이제 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과감 없이 아주 친절하게 아. 다 답변해 네. 드린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래서 친절하다. 그래서 이제 아니 붙여줬어요. 표정도 진짜 너무 친절하고 러블리. 뚝뚝. 네. 왜 염승환 러블리인지. 이사님 러블리, 네. 그거를 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붙여줬다. 네, 이거고요. 또 그거 말고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 중간에 네, 여쭤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하시네, 이사님. 그나저나 추석 이후 흐름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9월 제가 코스피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사실 코스피 인덱스만 보면 뭐 2점 몇 프로밖에 안 빠졌는데 종가로 그죠? 네. 심리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2,500 무너지면서 많이 밀렸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최근에 9월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뭔가요? 뭐 그 이제 요즘에 삼고라 그러죠. 삼고 네. 고금리, 뭐 고유가, 고환율.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죠. 이 세 가지가 조합이 고약한 게 이 세 개가 올라가면 뭐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채권 투자 매력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삼고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8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9월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 시중금리가 또 올라버렸잖아요. 예. 긴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이제 기술주가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어쨌든 오늘 물론 이제 코스피는 좀 버텨줬는데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성장주가 2차 전지고 시장을 이끄는 게 2차 전지인데 그쪽이 뭐 여러 이유는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좀 금리가 또 너무 높은 것도 네, 네. 원인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의 어떤 급락 흐름이 결국 금리에서 좀 파생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요인이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나서 당장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기는 좀 쉽지 어려운 않죠. 요인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젠가는 뭐 피크아웃 하겠죠. 예, 금리도 예. 할 텐데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찍고 그냥 위에서 바로 수직으로 무너진다면 증시는 환호를 하겠죠. 네. V자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서 좀 횡보를 한두 달 정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이제 이벤트가 생겨야죠. 사실 이게 바뀌려면. 근데 예. 그 전까지는 조금 한 10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좀 계속 이렇게 답답한 예, 예.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까지는 되게 긴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많이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추가적인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2,450, 뭐 2,400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네. 저는 이제 2,500에서 2,450 정도면 뭐 제가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충분히 네.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좀 PBR 기준으로 한 0.9배 정도 되고요. 뭐 비싸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좀 답답한 장을 말씀드렸지만 또 이걸 반대로 해석하시면 더 이상 이 삼고 현상이 더 악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위가 더 열린다거나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간다거나 유가 더 오르거나 환율이 강달러가 더 심해져가지고 뭐 1,400원 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머물다가 결국 방향성 면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꺾일 텐데 그 시점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분할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2,500 이하는 비싼 구간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450까지는 열어놓되 뭐 만약에 안 좋다면 2,500이 깨진 구간에선 오히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불편함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좀 좋은 기업을 담아야 된다. 오늘도 장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시장 안 좋았는데 대형주는 되게 꿋꿋하게 또 맞아요. 버텨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올해 좀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좋겠죠. 왜냐하면 또 연말에 양도차익과세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못 오른 대형주들은 뭐 지금 2,500 이하면 그렇게 전혀 오늘 부담스럽지 삼성전자 않다.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올랐어요. 올랐네요. 예. 자동차. 예. 그러니까 이게 전차 군단 오른 경우가 예. 별로 이게 같이 오르는 경우가 없는데 예.
오늘은 어쨌든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국내 반도체 업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 이제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 이제 네. 중국에 사실상 그냥 투자를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다행이었던 게 내용을 보니까 그 제일 관심사가 미세 공정 투자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로 선폭을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그때 처음 나왔을 땐 되게 애매했거든요. 이거 뭐 허용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예.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미세 공정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클린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공간을 늘리는 건 좀 어려워졌는데 그건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식의 어떤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한국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큰 좀 부담은 좀 덜어냈구나 이렇게 좀 느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10월에 지금 이제 미국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큰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 장비 반입해야 되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지금 유예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0월이 만기예요. 그럼 그거는 10월에 이번에 아직도 얘기 안 나온 예, 거죠? 그건 아직 네, 결정이 안 네.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부가 그냥 무기한 유예해주면 가장 좋고 예.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그냥 1년씩 계속 1년씩. 연장해 주는 연장이라도. 건데 만약에 이번에 또 화웨이 네. 이 스마트폰에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공교롭게 네. 뭐 하이닉스 잘못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부터 규제해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그건 좀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1년이나 아니면 좀 계속해서 당분간은 그냥 예. 유예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무부 장관 온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어쨌든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 문제는 뭐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또 뭐 못 보던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그 문제가 좀 부담이 됐었는데 시장은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크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돼야 시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대감은 큰데 네. 이게 나오는 숫자들이 수요가 안 되니까 음. 수요가 자꾸 이렇게 나오다가 부러지고 이게 보이니까 네. 주가가 가다 멈춰버리고 다시 제자리 걸음하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는 결국 시간 싸움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과 다르게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랑 미국의 마이크론 3사가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왜 다르냐면 안 좋으면 그냥 물량 줄여버리면 돼요. 줄이면 어쨌든 업황은 돌아섭니다. 재고도 돌아서고. 근데 이제 기다릴 건 뭐냐면 수요. 뭐 스마트폰 언제 많이 팔릴까 이걸 기다리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부진하지만 그러나 뭐 반도체 너무 좋은 것도 확인하고 사면 항상 늦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지금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나빠질 게 별로 없는 업종이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지금 뭐 대형주 내에서 그래도 가장 좀 무난한 업종이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다면서요. 그걸 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도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최근엔 주로 이제 가격 인하가 부담된다. 중국 판매량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요. 네. 그 과거는 이제 테슬라 사실 오르면 2차 전지주 오르고 그죠?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지고 근데 그런 로직은 이제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사실은 테슬라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나 사석에서 얘기하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업체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테슬라 움직임이나 영향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한마디로 플랫폼 회사 맞아요. 같아요. 예. 이제는 뭐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예. 아마 테슬라 이번에 책 나온 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처음 테슬라 전기차 만들려고 했던 게 일론 아니라 머스크 그 자서전 네, 자서전 얘기하시는 일론 거죠? 머스크.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머스크가 처음에 했던 게 스페이스 X부터 창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주에 먼저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어쩌다가 테슬라를 또 인수하게 돼가지고 네. 전기차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부터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반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리는 꿈은 좀 어쨌든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거를 어쨌든 이분의 좀 특징이 뭐냐면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좀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은데 결국 전기차 시대도 열었고 지금 인공위성도 뭐 정말 수천 개를 띄워 올렸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그걸 했고 그래서 이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그리는 그런 미래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 거기에 또 공급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테슬라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좋겠고 다만 아직까지 돈 버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니까 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중국 전기차 좀 판매 안 됐다고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고 비싸기도 하고 거기에 요즘에 또 중국도 뭐 소비가 좀 안 좋잖아요.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은 또 거의 뭐 전쟁터거든요. 저가 전기차도 지금 되게 많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테슬라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중국 시장에서 옛날처럼 편하게 영업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차를 싸게라도 팔겠다는 거예요. 뭐 저가 경쟁을 해서라도 예.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돈 벌어서 좀 배당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괴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생각과 주주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매량 데이터에 의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다만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노이즈 같고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은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가서 구독 모델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구독료 받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많이 팔아가지고 그 가는 길이 이미 시작이 됐고 도조 컴퓨터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걸 본다면 저는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문제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둔화되는 건 사실이니까 좀 당분간은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얘기를 해보면 이 미국과 중국은 약간 사이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또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10년 만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들렸고 심지어는 시진핑이 먼저 말했다는 게 되게 네. 의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중국 소비 관련주 지금도 이제 국경절 때문에 좋을 텐데 앞으로 더 방한 이후로 좋아질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미 뭐 좋아지고는 있죠. 저 사실 뭐 단체 관광이 시작된 지가 그때 이제 8월이었으니까 그 후로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았고 최근엔 좀 소강 상태긴 한데 네. 그래도 계속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가장 이제 그림이 좋죠. 이제 한 번 더 굉장한 상승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온다고 했는데 계속 몇 년까지 그렇죠. 안 왔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류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중에 하나라고. 시진핑 주석의 지수력이 안 오는 거. 네, 몇 개 있습니다. 그 네. 블랙핑크의 컴백 그것도 있었고 증권가에 이렇게 보면 누가 네. 재밌게 그런 거 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이 계속 방한한다고 했는데 몇 년째 안 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진짜로 온다면 이건 진짜 깜짝 이벤트가 되는 어, 거죠. 네. 왜냐하면 많이들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오기만 한다면 뭐 중국 소비주한테는 좀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다만 이게 온다고 했다가 어쨌든 안 온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국 소비주를 볼 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숫자를 보자.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들은 높잖아요. 실제 또 국경절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단지 중국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중국 소비주가 오르는 거 말고 좀 구조적으로 뭔가 중국 소비주 중에서 좀 변화가 생긴 것들이 아마 10월에 실적 발표하면 네. 또 검증이 좀 될 거예요. 그럼 그 그래서 안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유력합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네. 중국인들이 한국에 네. 온다는 관점으로만 보면은 가장 좋은 건 이제 저는 면세점이나 네. 백화점. 네. 여기 여의도 더 현대도 그렇죠. 요즘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 오더라고요. 면세점은 아닌데도 그래서 이 면세점이나 백화점에 실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가장 수혜인데 다만 이게 숫자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눈높이를 맞춰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그건 좀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보다는 숫자가 찍히는 쪽이 더 네. 훨씬 더 좋은 왜냐하면 거죠. 주가는 또 이미 올라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네. 아니 시 주석은 3년 전에 오려고 했다니까요. 한중수가 30년이어가지고 오려고 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못 온 이유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배당주 투자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은행주도 좀 오고 그러는데 저는 배당주 투자 뭐 방송에서 말을 하면서 실제로 배당주 투자해서 이게 배당 받고 수익이 나는지 고민이 좀 있어요. 오랫동안 시장을 보셨는데 네. 배당주 투자가 정말 찬바람 불 때 하면 수익이 나는 건지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네. 배당주를 투자해야 될 때 안 하세요. 네. 안 하고 언제 하냐면은 진짜 찬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때. 12월에. 근데 아시겠지만 12월에는 이제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 배당주 얘기가 쏟아집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 관심들을 많이 갔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이미 주가들이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배당락 맞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갖고 있으면 배당은 받는데 문제는 시세 차익에서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세금도 내야 되고. 올해 연초에 은행주 또 겁나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배당락 시키고도 엄청 네. 빠졌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행하고 통신이 대표 주자잖아요. 예, 예. 보통 네. 하면 그렇죠. 이게 잘 관찰하시면요.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급나갑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정부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약간 컨트롤하면서 주가가 한 번씩 빠지거든요. 네. 그럴 때 연말 배당 받는다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느새 갑자기 배당이 한 2배 수익이 나 있어요. 예. 그럼 그때 배당 받을지 안 할지는 자기 결정하면 돼요. 되게 부담이 없는데 그래서 보통 그 시기가 언제냐면 4월부터 8월 사이예요. 그때쯤 투자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네. 찬바람 불 때가 아니네요. 네, 그때는 또 아니고 또 그때는 다른 업종들이 막 이렇게 불을 뿜으니까 네. 이게 재미도 없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말을 굳이, 바꿔 찬바람 예. 불 때가 아니라 이제 에어컨 바람 불 때 배당도 사라 맞습니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투자하신 분들 성과는 실제 좋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좀 시기가 중요하다. 배당주는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벌써 얘기를 나누다 그러게요. 보니까 언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갔어요. 흘러갔는데요. 3분기가 이제 10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3분기에 조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궁금하고요. 이제 연휴 전에, 추석 연휴 전과 그 이후로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 조금씩 하향 조정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안 좋은 거는 뭐 3분기 안 좋을 수 있지만 이제 4분기 내년에 또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 실적 잘 나올 거는 뭐 누가 봐도 정유죠. 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유 업종이 유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나 광고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쪽이 9월부터 좀 광고 수주가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도 괜찮고 조선주는 확실히 좀 3분기부터는 터닝할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이나 요즘에 또 건자재 또 내일 또 부동산 대책 발표할 텐데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레저 아까 이제 중국 소비주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중에 뭐가 좋을지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실적 관점에서는 내년까지 좀 턴어라운드 온 관점에선 조선업종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조선도 좀 쉬었죠. 예, 그리고 뭐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내년까지 본다면 이번 조정기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보시면 자동차가 되게 좀 잘 버텼거든요. 자동차 부품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미국에서도 현대차가 계속 공격적으로 좀 증설도 하고 뭐 인도 아니면 멕시코에도 아마 투자를 할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조정기를 좀 이용해서 10월 뭐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후로는 좀 증시가 좀 부진하겠죠. 좀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네.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가을에 또 한 번에 저는 랠리가 좀 나올 거는 보거든요. 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올해 장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러진 예. 않는다고 보고 있고 예. 다만 너무 올해 시세가 좋았던 기업들은 좀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11월, 12월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가치주들. 사실 음. 오늘 잘 버텼던 대형주 잘 보시면 아, 힌트가 좀 있네요. 네, 저는 거기에 좀 힌트가 있지 않나. 그 네. 기업들은 사실 부담도 없어요. 예. 뭐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500이 깨지거나 이럴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고 반대로 코스닥의 급등주들 특히 올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오늘 같은 흐름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매수가 안 들어가요.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도 굳이 내가 지금 불편하거든요. 이걸 사기가. 그래서 신규 매수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선 수급적으로도 대형 가치주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진단 특별히 이제 추석 전이야 뭐 이틀 남았는데 사실 뭐 적극적으로 네. 매수하고 매도하겠어. 추석 이후의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염승환 이사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시간 순삭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갖고 시간이 다 돼서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안 오실 거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네, 오셔야 뭐 될것 전화 같죠? 주시면 네네. 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또 못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약속하고 저희는 먼저 퇴근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네. 두 분 먼저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